보라색 스톤 초이스하신 분들, 나와 운명처럼 연결될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판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애운이니까 이성들이 봤을 때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도 괜찮고 이 부분도 괜찮고, 그러니까 약간 육각형이다. 딱히 도드라지는 부분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부분이 또 커 보이지도 않고, 예, 그런 어느 육각형이 좀 크기가 작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흠잡을 데는 없다. 애초에 이제 이성을 다루는 이 컨트롤 자체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돼 있고, 이게 꼭 남녀 사이의 그런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매우 좋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성을 만날 때도 그 애티튜드를 어느 정도는 견지하셔야 돼요.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도 뭐 굳이 남녀 사이라 하더라도 사무적인 사이에서는 그 컨트롤이 좀 되는데, 이런 멜랑콜리한 남녀 사이로 이렇게 너랑 나랑 사귈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로 가면 이제 그런 게 전혀 발휘가 안 되는 느낌이 또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다고 그 평판이 좋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죠. 어련히 남자친구 있겠지, 여자친구 있겠지, 아니면 결혼을 했겠지,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솔로라는 걸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은 이상 저렇게 좀 멀쩡한 사람이 없을 리가 없지라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예쁘거나 잘생긴 건 아니고, 뭐 존재할 존재는 아니고, 그렇게 굳이 자기 자신을 깎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겸손도 과하면은 이 자존감 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치열업 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좀 더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앞에 그 만남이나 연애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동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버렸다거나 배신했다거나 혹은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보는데, 예,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탓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지분이 굉장히 적을 거라는 것 예상이 돼요. 예, 손뼉도 마주쳐야지 뭐 짝하는 소리가 나지만,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아주 많은 비율의 8, 90%의 그 잘못을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내가 주는 로얄티를 너무 무시하고 호의를 권리로 알고 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내가 성격이 좋아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구나를 좀 생각해야 돼요. 와이프도 아닌데 좀 내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채권자 의식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못 돌려받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 자존감만 깎아먹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괜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은 다른 분명히 외부적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굳이 자책하지 말고 고민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버릇은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건 지나가 버린 거고, 여러분의 온전성을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성을 컨트롤할 만큼, 우선은 사람의 마음을 살 만큼의 그런 컨트롤 능력, 이 강영욱이 개를 다루듯이 일반 사람에게 하듯이 이성에게 하면은 충분히 연애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그게 발휘가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성을 컨디셔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예. 그냥 친구한테 하듯이 이성에게 했으면 말이 쉽지. 근데 그게 확실히 이성을 대할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죠. 네, 그 부분만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나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보자면, 돌아다니다가 만난다는 건데 공기처럼 많이 돌아다닌다. 뭔가 격식 있고 포멀한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내가 그냥 술 먹으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같이 합석하게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캐주얼하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냅두도 되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가 예를 들어 같은 회사, 같은 뭐 학교 이런 곳이 격식을 좀 차려야 되는 곳이라고도 보는데 계속 봐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날 만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과 같은 소셜 바운더리를 공유한 사람 아닐 거라 보기 때문에 좀 더 캐주얼하게 방식으로 뭐 소개팅이라는 그런 것도 괜찮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 나서는 뭐 선짤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친구들이 해주는 소개팅이나 그냥 요새는 다 그 카톡 그 프로필만 주고 알아서 만나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소개팅. 예, 그런 소개팅도 좀 캐주얼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지장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 지나가 버리는 것들.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뭐 하다못해 그 길 가는데 번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다 그 사람을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큰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큰 내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성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비지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건 이제 좀 그만하고, 옷도 약간 좀 더 펑키하게 입고, 야하게 입고, 너무 얌전한 방식으로만 연애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 여러분의 방식을 그렇게 고수하려고만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젠 그것을 좀 탈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맞춰가는 방식으로 누굴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펑키하고 좀 노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약간 그런 바이브로 같이 놀아주면 되고, 상대방이 정적이고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다, 약간 집돌이 집순이다 하면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바이브 보여주면 되는데, 여러분의 색깔을 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라는 거예요. 리플렉션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성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AI가 최적화를 시키는 것처럼, 예, 상대방에게 최적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 그걸 커스텀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생활 하실 때는 이걸 잘하신다고 연애와 관련된 부분에서 남녀 간의 만남에서도 이걸 좀 이용해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만날 가능성이 높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멍청이는 아니고 되게 연애에서의 지혜로움.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고, 상대방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연애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매너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가 굉장히 딱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깝깝하게 굴거나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제 갑분싸 만들고 막 이런 그런 캐릭터는 아닐 거란 거지. 이 사람이 연애를 좀 해봤구나. 아, 그래도 멍청이는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센스 있게 대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반영만 하면 이 관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아, 이 사람은 학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바로 느껴집니다. 이게 바이브가. 그래서 진짜 실제로 뭐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좀 배우신 분일 가능성도 있고요. 뭐 돈을 얼마 번다느니 차를 뭔 타는 이런 허세충도 아니고 지루해지거나 뭔가 한심해 보이거나 이런 식의 대화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로드에서 만난다거나 핫플레이스에서 만난다거나 뭐 헌팅이나 이런 곳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뭐 프레임 자체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얘는 좀 가벼운 애인가 싶을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람 자체는 굉장히 진중하고, 예, 자기만의 그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바람기로 느껴질 수 있어서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읽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혜야. 물론 많이 만나봤으니까 잘 읽겠지. 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거나 이성과의 컨택이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꼭 바람기는 아닐 거란 거.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다른 방식으로도 또 다른 사람 꼬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가왔을 거고,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당연히 있을 거고, 여러분도 당연히 이 사람에게 끌리는 어떤 외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왔겠지만, 그 사람을 좀 믿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방방 뛰는 사람은 아니에요. 인물도 약간 수려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딱 왔을 때 생긴 게 나쁘진 않아. 생긴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뭐 더 좀 캐주얼한 만남에서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소개팅이라고 할지라도 아, 이 사람 소개팅 좀 많이 들어오겠는데 이럴 수 있는 외모예요. 네. 외모조차도 어느 정도 수려한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잘생겼다 예쁘다를 떠나서 누가 보기에도
쌍이짱을 맞을 것 같은 그런 화려함이 있단 말이야, 화려함이. 그래서 좀 눈에 띄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츠러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앞에 있었던 연애나 뭐 만남이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된 경험이 좀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정 회로를 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마치 알고 지냈었던 것과 같은 그 전생에 만났었던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면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통할 거란 거죠. 아, 이 사람하고는 뭔가 연결이 돼 있다. 말을 몇 마디 나눠보는데 뭔가 삘이 통해.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친숙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한 부분을 뽑아볼게요. 시기가 언제일까? 알파, 오메가. 야, 언제든지 프리초이스가 가능한 카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만날 가능성이 높다.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몇 주, 몇 개월 동안은 내가 이성을 만날 만한 확률이 높은 곳에 가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풀 세팅 하시고, 향수 이제 좋은 거 뿌리고, 딱 전투 준비해가지고 딱 전쟁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굴 만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이 없을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사람 꼭 나타날 것 같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지혜롭고 수려하고 대화 잘 통하는 이 사람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타로 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얀색 스톤 고르신 분들, 나와 운명처럼 연결될 사람 함께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있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닌 게 애매한 놈들도 꼬인다는 거에 문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했었고, 그 중에서 누가 나에게 더 잘해주냐, 마치 뭐 누가 더 잘하냐 콘테스트 해가지고 1등한 사람하고 사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야. 항상 고민이죠, 고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좀 더 애매하고 내가 항상 좀 나쁜 년이 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어장을 한다느니 뭐 저울질을 한다느니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타당성 평가를 빡세게 한 게 있긴 있다. 혐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진짜 실제로 좀 어장이나 저울질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받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도 답장을 좀 씻긴 카톡을 좀 씻긴 어려워서 답장은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뻐도 고민이고. 여왕 카드. 내가 퀸카인데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혹은 남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여자들이 따르는 편인데 그것도 좀 핫한 여자들이 따르는 편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셀럽처럼 행동하게 되고 약간 세비지하게 나쁘게 행동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책을 가질 필요는 없고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가서 그냥 나 여기 있어 하고 말 걸고 내가 좀 느낌 있는 사람이요 자기소개하고 여기 하면 좀 뭔가 그냥 꼬셔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연애라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거쳐갔던 수많은 애매한 관계들 청산을 좀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존감 회복용 배터리일 뿐이다. 그런 용도로만 쓰시고 사귀진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남사친 여사친이랑 그런 애매한 관계들이 있는 걸로 또 보이는데 선생님 제가 솔로 기간이 굉장히 긴데 뭔 말씀이십니까? 근데 친구든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어떤 주변 인물들이 여러분들의 그 정서적인 만족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컨텐츠들 뭐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스킨십만 안 했다 뿐이지 남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충족시켜주는 경우라고 봐요. 좋지 않아. 예. 그렇게 남사친 여사친 옆에 두는 게 여러분들 연애 라이프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 쓸데없는 인기를 너무 좋아하면은 이성 친구 만나기가 좀 어려운 유형이라고 봅니다. 예. 그건 그거대로 하고 연인은 연인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 굳이 필요가 없어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가 인기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그걸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이 높다라든지
저울질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다. 어장이 아주 뒤져버리는 어부다. 그런 쓸데없는 소문만 들을 수가 있고, 뭐 인스타 팔로워도 꽤 되고, 카톡 프사도 되게 느낌 있게 해놨고, 예쁘게 해놨고, 막 뽀샵 엄청 해놔가지고, 막 카톡 DM 엄청 많이 온다. 예, 그런 소문, 이상한 소문만 있을 수 있는데, 그 소문의 벽을 깨부수고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는 게 좀 더 승률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잘해줘서 만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감각을 깨우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샤이니라는 옛날 그룹이 있어요. 샤이니 알 정도면 지금 한 40대 될 거야. 이제 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제 막 그 감각을 일깨운다는 거야. 소리의 색과 모양이 보인대. 소리는 청각인데 색과 맛을 봤대. 그런 가사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사의 이미지적인 심상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느낄 거고 앞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그냥 잘해줄 놈들은 저기 공원에만 나가도 한 트럭이야. 그런 애들을 만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해서 본인 플러팅해서 만났으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간 나쁘게 가도 돼. 아무 감정을 남기지 못하는 것보다 나쁜 감정을 남기는 게 오히려 좋다. 이미지를 세게 박아야 된다라는 거야. 안 지워지게. 한번 딱 보면은 이 사람 그때 그 사람이구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때 그 싸가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잖아. 남주와 여주가. 예.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중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거 드라마니까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긴 하는데 바로 그냥 못 잊도록 어트랙션 세게 박아버려. 예. 알았죠? 예. 그냥 뭐 셔츠에다가 립스틱 묻혀버려. 그냥 가서 틴트 묻혀버려. 그냥 세탁할 때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아니 왜 여기다가 키스를 하냐고. 뭔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게 낫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운명을 창조하는 게 낫다고 봐요. 아로 새기는 거야, 운명을. 판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제 운명이란 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운명이 사실은 만들어가는 거다. 가장 운명적인 건 그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요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죠.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과론적으로 운명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본인도 그냥 넉넉고 그냥 상대방이 다가와 주길 바라면서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계시면 파리밖에 안 들어옵니다. 똥파리들밖에. 여러분들이 직접 먹잇감을 찾아 나서고 먹잇감이 발견됐으면 강렬한 그 낙인을 찍는 거지. 나를 못 잊도록. 약간 이제 장난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날 가능성이 높냐. 이미지네이션. 여러분들이 좀 상상에 그려왔던 그런, 뭐 이상형이라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하고. 얘가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꼭 외모적인 게 이상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동이나 아니면 이상향. 나는 이런 백그라운드의 연애가 필요하다. 라는 게 실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그런 확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직접 낚싯대 갖고 가가지고 낚아보자. 이런 좀 권유도 해봅니다. 네. 가만히 앉아서 이제 물고기가 어망에 들어오길 바라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성을 만나면서 약간 선택 장애에 걸렸던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 A를 만날까 B를 만날까부터 시작해서 A를 굳이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대상 하나로 놓고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유형이라고 보는데 애매하면 아닌 거잖아, 애초에.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이 애매했거나. 근데 어쨌든 어떤 방식의 애매함이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확률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하게끔, 나를 헷갈려하게끔 본인이 만들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거 플러팅인가? 뭐 어쩌자는 것이 꼬지쓰는 건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저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느낌. 그런 우회성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이미지네이션, 상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대상 역시 여러분이 상상했던 사람일 거고 그리고 인물에 대한 단서 중에 두 번째 결혼을 좀 생각해 두신 분들은 이분이랑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결혼할 사람은 느낌이 온다고. 뭐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 느낌이 그래. 느낌적인 느낌이 좀 그래. 그 나의 감각을 깨우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각이란 게 꼭 오감만 얘기하지 않아. 식스센스로 육감으로써 얘가 설마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은 결혼을 할 정도의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실제로 결혼하면 너무 좋고 뭐 이런 거지. 이제 처음에 상대방 반응이 막 이렇게 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약간 좀 꼬름해 막 호감 표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서 여러분이 꼬셔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플러팅 기술, 여러분의 그 매력 그런 것들 엄청나게 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팩트를 빡 하고 남겨버리라는 거야. 약간 건방지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상대방 딱 보면. 그래서 장난을 쳐야 돼. 뭔가 이제 분위기를 약간 유하게 만들고 상대방도 막 이렇게 이제 본인 생각나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평범하게 그냥 알아서 너가 좀 해봐. 나는 너 하는 거 보고 별 느낌 없는 애들 나 좋다고 해서 그냥 만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양념을 발라서 이렇게 요리해서 드실 것인가에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운명은 만드는 거죠. 특히 흰색돌 고르신 분들 꼭 만들어 봐요. 메이드 해봐요. 시기 한번 예측해 볼게요. 12주 정도로 예상되는데 너무 좀 오래 걸리기도 하네. 12일까지도 좀 빠르면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꿈꾸었던 어느 정도 상상했었던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바이브를 가진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때 꼭 여러분들의 인연 만나셔가지고 여차하면 결혼까지 가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흰색돌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인연 찾아서 여러분이 꿈꾸던 인연 찾아서 꼭 즐겁고 행복한 연애 하시길 운명처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타로 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갈색 스톤 고르신 분들 나와 결국에 운명처럼 연결될 사람 누굴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촉들이 대부분 맞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사귀면 안 될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의 촉이 좀 맞았고 연애 상담 뒤지게 잘해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 연애 상담은 거의 타로 마스터야 그냥. 오은영 박사님처럼 거의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디렉션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연애는 뭐예요? 자기 연애는 약간 좀 수렁에 빠질 때가 많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거죠. 남들 거는 잘 보여. 연애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해보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옆에서 연애 망하는 것도 봤고 잘 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쓴맛단맛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여러분들 연애는 좀 어렵죠. 그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경험이란 걸 따져보자면 여러분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험했던 것 같고 환경이 좀 어쨌든 좀 안 좋아졌습니다. 뭐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남자 만날 일이 없네요.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 또 오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캐릭터 자체의 그 일반적인 연애 통찰력은 상당하다. 소심해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자승자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 이 정도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5점, 6점짜리 사람인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만 만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제 파악은 너무 잘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뭔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드라마를 믿어서는 안 되지만 드라마 여주인공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현실적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부분에선? 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잘 알아. 자기 자신을 너무 잘 판단해 놓고 있어요. 한계를 좀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 클래스를 자기가 너무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 연예인들 일상에 관심 좀 가지지 말고 여러분 연애사나 좀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그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네.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날개를 쫙 펼치는 거야.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교 다니면 학교 안에서만 뭐 동네 안에서만 이렇게 찾지만 말고 좀 더 넓은 월드로 나가서 여러분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남자 여자도 좀 찾아보자는 거지. 여러분에게 한계를 걸지 마. 박보검도 만날 수 있고 남자라고 한다. 신세경도 만날 수 있고 카리나도 만날 수 있고 카리나는 남자친구가 있구나. 아무튼 다 만날 수 있어. 뺏을 수도 있어.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좀 생각하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적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누구지 뭐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 박세로이가 얘기하잖아.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마. 막 이러잖아. 여러분도 여러분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 살면 곤란하다.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연애 지능이 높고 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 못하는 건 본인이 본인 한계를 정해서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날 것 같냐? 여러분이 행동에 대한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좀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할게요. 저녁에 약간 이자카야 같은 데서 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소개팅도 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서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관계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밤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평일도 상관없어. 예, 밤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한번 통찰해 보십시오. 저는 웬만하면 소개팅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도와주는 부분도 좀 많을 거고, 환경만 좀만 좋아지면 되게 만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많겠네. 뭔가 나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가 가장 좋다고 봐요. 학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도 배우면서 남자 여자도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발전성 있는 관계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동호회도 괜찮고 학원도 괜찮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뭔가 배우는 클래스 그런 쪽에서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운동도 괜찮아요. 운동. 예, 근데 저녁 시간을 어쨌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됩니까 하면은 소개팅이 좀 그래도 타이틀을 확실하긴 해요. 너랑 나랑 사귈 수도 있다고 앞에 서로 앉아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 워낙에 연애에 대한 통찰력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만 딱 주어지면 간다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추진력 있게 갈 것 같아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몇몇 안 되는 그 이성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더 높은 클래스의 사람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막 짝사랑하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치킨집 하나 있는데 그 치킨집이 사실 맛이 없진 않아. 근데 나는 그 치킨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네. 동네에 읍면에 있는 치킨집 하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대도시나 뭐 서울로 왔어. 야, 치킨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던 거야. 와, 막 뿌링클부터 시작해서 막 볼케이노 막 매운 거, 짠 거, 단 거 막 종류별로 다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좁은 세계, 이 좁은 세계에서 우선 탈출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 탈출하시는 것들은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하고요. 탈출이 좀 힘들면은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소개팅을 받든 아니면 친구가 뭘 하고 있다. 네. 야, 너도 여기 와서 한번 즐겨봐. 이렇게 하면은 즐기는 거고. 그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 뭘 할 건가. 꼭 주말에만 뭐 소개팅하고 뭐 술 먹고 이런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평일에 바로 귀가하시는 것보다는 뭐 쿠킹 클래스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독서 토론회도 가고 운동도 같이 친구들과 날씨도 지금 좋아지잖아.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소셜 많습니다. 진짜 이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당근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야 인스타도 있고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거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난다고. 막 채팅 어플 이런 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여러분들은 편견이 있으실 거야. 그런 놈들은 다 미친놈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미친놈 비율이 높긴 하죠. 근데 걔 중에 하나 여러분들처럼 정상인도 있을 거라고 잘 찾아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조심성이 많고 바운더리가 좁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실수를 할 사람 같진 않아. 뭐 이상한 놈들 만나가지고 막 마음고생하고 막 뜯기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판단력을 좀 믿으시고 자, 어쨌든 어떤 인물을 만날 가능성이 높냐? 나와 운명처럼 연결될 사람. 근데 미친놈을 만나진 않는다고. 피스 얼마나 평화로워요. 촛불 하나 딱 켜고 와인 한 잔 딱 하면서 이제 약간은 좀 조용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워낙에 그 공단 다니고 막 이렇게 여초 막 간호사고 이래가지고 이성을 만날 게 한테기도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좀 평화로워. 일상이 좀 잔잔하신 분이야. 말도 약간 좀 중저음에다가 잔잔하시고 이런 분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겨지면 끌어당겨주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짜 재미가 없냐? 그것도 아니야. 말을 또 잘하긴 하고 재밌기도 하고 뭐 코인 노래방도 갈 수 있고 같이 뭐 닭도 뜯을 수 있고 이렇게 느낌 있게 데이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당기면 딱 당겨주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한 두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런 통찰력도 믿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운명처럼 연결될 사람은 여러분을 좀 평화롭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일하거나 뭘 발전적인 방향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됐지.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처럼 슉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고, 특히 사고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고,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에도
운명처럼 다가올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예, 언제쯤 좀 열심히 빡 해볼까 이거 시기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데이 수요일이네. 수요일에 뭐가 있을까? 내가 그래서 저녁에 뭐 하라고 했죠. 평일에도 4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4주, 4일, 4개월까지 넓게 얘기하기도 하고, 평일 수요일에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뭐 다가오는 수요일 좀 평일에 저녁에 뭐랄까, 뭐 저녁에 일하시는 분이면 이제 오후에 뭐랄까 꼭 탐구를 좀 해보십시오. 예,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고, 내가 어느 정도 끌면 끌려오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재밌게 나에 대해서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카톡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운명처럼 다가올 사람. 밖에 나가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평일에도 파이팅 하시는 걸로. 자, 갈색 수통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로 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와 운명처럼 연결될 사람, 분홍색 스톤 고르신 분들 함께 찾아봅시다. 여러분의 운명.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애티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이성들도 여러분들의 그 따뜻하고 포용력 있고 이해심 많은 요 애티튜드. 이게 지인일 때도 그게 느껴질 거야. 이게 이제 엠프레스 카드가 약간은 누나나 엄마 같은 느낌의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분이고 연하 킬러다라고 한다면 연하가 꼬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따뜻해. 기본적으로. 왜 누나를 만나겠냐고 걔네가. 약간 그런 바이브가 있다. 거의 맘스터치. 사람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그 정성 어린 손길. 연애도 그래, 연애지만 결혼하기에 좋은 여자나 뭐 남자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바이브가 있다. 예. 특히 이제 포용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재밌게 잘 노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수다쟁이 느낌도 약간 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커피숍에서 떠들고 있는 우리 부녀분들 있죠? 약간 그런 바이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대화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의 커피숍에서 4시간 얘기하고 집에 가서 통화로 2시간 더 얘기하는 그런 바이브의 말쟁이 느낌도 약간 있고, 호기심도 많고 좀 귀엽기도 하고 뭐 다 있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화 컨텐츠에서 좀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좋아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을 거고, 재밌는 그 친구로 정평이 나 있다. 남사친, 여사친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불같은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 열정캐다. 그래도 연애가 힘들 느낌은 아니야. 왠지 연애를 오래 못했을 것 같은 지구력 부족의 문제도 좀 생겨요. 의욕에 비해서. 의욕에 비해서. 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오래 연애를 못할까요? 지구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구력은 말 그대로 끌고 나간다는 힘인데, 다른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못 참아. 상대방이 좀 나에게 박하게 대하고, 뭔가 연락 안 되고 이러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지, 뭐. 왜? 이 정도의 사람은 나 또 만날 수 있거든. 이런 뭐 자신감도 약간 느껴지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사라지지.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좀 사라질 수 있죠. 여러분 실제로 좀 잘났습니다. 굳이 그 사람한테, 나한테 로얄티를 보이지 않은 사람을 내가 뭐 하려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잘해줄 거냐 이거지. 나한테 충성해라 이거야. 충성 안 하면은 바로 팽. 깨어나는 시점이었어. 깨어나는 시점. 그냥 단순히 봄이 됐으니까 연애 감각이 깨어났다. 뭐 이것도 좋아 당연히. 마인드셋으로. 내가 연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겨울에는 정말 그냥 추워가지고 나가기 싫었고 우울했었는데 지금은 달라. 친구들이 좀 하나둘씩 결혼하고 남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혼자 남았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남을 수만 없잖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을 깨우치는, 여러분의 그 감각을 깨우는 여러 가지 요소일 수 있겠다. 지금은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욕이 어느 때보다도 좀 올라오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쇳불도 이제 빨갈 때 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좀 여러분들 파이팅해서 좀 만나봅시다. 의지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재미도 있고 삼박자로 고루 갖추고 외모도 좀 뭐 출중할 것 같고, 엠프레스 애티튜드도 약간 좀 말이 많아서 그렇지 좀 말이 없는 것보다 낫지. 입국 딱 하고 그냥 어색한 것보다 나으니까, 여러분의 이런 그 대화 스킬이나 말을 좀 재밌게 하거나 그냥 말투 자체가 재밌거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이용합시다. 여러분들 무기니까 그런 무기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잘 포용할 수 있으니까, 약간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착착착착 붙어. 자, 그래서 어떻게 만나냐? 커피 브레이크. 이 간만에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좀 중요해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잘 안 났는데요. 저는 뭐 사업하느라고 좀 그런데요. 근데 사업을 24시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막 4시간 자고, 막 이명박처럼. 예. 그렇게 몰입하더라도 커피 타임은 있지 않을까? 그 잠깐의 시간을 활용하자는 거라서 바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있을걸? 없진 않을걸? 하다못해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매일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좋아해. 이러면 이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거 있을 거라는 거야.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든지 아니면 딱 오늘은 좀 일찍 나오셨네요. 말도 한번 걸어볼 수 있고. 커피 브레이크인데 이게 휴식 시간을 얘기하는 거라서 혹시나 이제 그 간호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오프 있잖아, 오프. 그 오프가 꼭 주말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항상 주말에 뭘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버르장머리가 있는데, 예. 주말 말고 여러분 오프가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이번 달에 한 8일을 쉬어? 그럼 8일 다 뭔가 하는 거야. 와일드 바이올렛이 나왔네. 와일드하게 하는 거야. 야생의 느낌으로. 어디든 가는 거예요. 술도 먹고, 핫플레이스 가고, 한신포차 장미 맨션 다 가는 거야, 여러분. 느낌 있게. 보드게임도 괜찮아요. 보드게임이 워낙 동물의 왕국이긴 한데, 예, 알아서 하십시오. 예, 동물의 왕국이긴 한데, 카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컨텐츠, 동호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혹은 내가 자주 가는 커피숍, 바리스타랑 사귈라나? 그럴 수도 있고, 플러팅 한번 진하게 해보는 거야. 예. 내가 바리스타다? 자주 오는 손님, 한번 플러팅 해보는 거야. 오케이. 직업적인 게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쉴 때 뭘 할 거냐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중요한 자원 같아요. 특히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그 로테이션 근무 간호사처럼 이런 분들은 여러분 오프 때 꼭 그 시간에 진하게 한번 우려낼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해보는 걸로. 시간궁합이란 거 있잖아요. 시간궁합.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연애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시간궁합이 안 맞아서일 수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타로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성수기야. 토요일, 일요일이 손님이 제일 많아. 근데 남들은 데이트를 언제 해? 토요일, 일요일에 해. 그럼 나는 평일에 상대적으로 좀 널널하거든요? 평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같은 자영업자가 오히려 낫지. 이런 게 시간궁합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란 건 여러분 쉬는 시간에 언제 이걸 이렇게 해서 만날 건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 이제 퇴근이 거의 9시에 끝나니까 저는 다 6시에 끝나시는 공무원 같은 분들은 저랑 순간공을 아예 안 맞는 거예요, 거의. 다음에 출근해야 되는데 나랑 12시까지 놀아줄 거냐고. 네,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출근이 늦고, 퇴근 역시 늦고, 이런 느낌이고, 이제 주말에 바쁘고. 근데 이걸 감내해줄 사람,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브레이크 타임을. 내 브레이크 타임은 주로 언제예요? 평일 오후예요. 남들 다 일할 때. 지금 뭐, 예약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공원 한 바퀴 돌고, 뭐 이럴 때. 이러다 보니, 비슷한 동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더 시간궁합에선 좋아. 시간궁합. 예, 그러니까 속궁합도 중요하고 뭐 어찌 보면 술궁합도 중요하고 대화가 잘 통하냐, 뭐 성격이 잘 통하냐, 가치관이 비슷하냐 중요한데 우리가 물리적 시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궁합에 있는 사람을 컨택해라. 예, 이겁니다. 그 장거리 같은 게 시간궁합이 정말 맞추기 어렵지. 근데 장거리는 IT에서 좋긴 한데 그 외에는 장점이 단 하나도 없어. 내가 바쁘고 좀 시간 내기 힘든 사람이다 하면 장거리는 빼세요. 2시간, 3시간 가가지고 그러고 있지 마.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냐? 힐링이 돼요. 힐링. 여러분의 이 바쁜 일상, 전쟁터 같은 이 그 거친 세계의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사회에서 좋은 안식처가 될 거라는 거야. 휴식 같은 사람이다. 크게 신경 안 쓰고 크게 카톡 많이 안 해줘도 이어지는 관계. 그런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도 바빠. 그래서 카톡 막 많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면 중요하잖아. 예,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임팩트 있게 딱 만나고 이렇게 평상적인 일상을 살다가 또 한 번 임팩트 있게 또 만나고 장거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현실에서 안 만나고 집에서 서로 생각할 때 사랑이 싹트야 된다라는 거야, 내 말은. 잘나고 누웠을 때 오히려 좀 더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관계들 있잖아. 예, 굳이 얼굴을 자주 보진 않더라도 자주 보면 더 좋고 당연히 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편안할 수 있는 관계여야 돼요. 아, 이 새끼 어디서 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관계 안 돼. 나를 좀 피말리게 하는 그런 관계 안 돼. 힐링이 되는 관계가 올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따뜻한 말 해주고 비 오는데 우산 잘 챙겨, 밥 잘 챙겨 먹어, 밥이 보약이야. 커피 마시라고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고 약간 이런 부분도 있어야 돼. 예, 아프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럴 땐 병원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F처럼 아이고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좀 가증스럽지만 이런 말도 좀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약간 힐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좀 올려줘야 된다. 한 자존심 하시죠. 그래서 뭔가 명령조로 얘기하고 찍어내린다 느낌이 들고 지가 맞다고 막 우기고 예, 곤란하죠. 나를 좀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그렇게 크게 컨트롤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사람이면 좀 믿을 수 있어. 확실히 이 사람은 나에게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 살아남아. 그리고 자기 일상에서 남은 그런 에너지를 나에게도 좀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배터리처럼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여유가 좀 있고 내 시간을 좀 맞춰줄 수 있고 만났을 때 힐링되고 얼굴을 보지 않았을 때조차도 힐링이 되는 이런 사람 여러분에게 운명처럼 다가올 사람입니다. 언제쯤 올 확률이 높을까 이야기해 볼까요? 세러데이 요일이 나왔네 또. 숫자로는 7, 7일, 7주. 근데 세러데이 여러분이 만약에 주 5일 근무자다라고 한다면 토요일 어때요? 토요일 느낌 있게 이게 브레이크 타임 같은데 커피 타임. 예. 요때에 커피 번개라도 나가세요. 하다못해. 어쨌든 토요일 날 느낌 있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자영업자. 토요일 날 내가 나처럼 이렇게 손님이 많아. 손님 중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또 간호사인데 또 토요일에 근무가 잡혔네. 짜증나게. 어, 근데 환자 중에 있어. 좀 괜찮아, 얘가. 지금 막 피를 질질 흘리고 들어오는데 어때요? 느낌 있는 것 같아. 어. 그럴 때 어때요? 잘 간호하세요. 어쨌든 세러데이. 일을 하고 있든 쉬고 있든 여러분들의 토요일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어쨌든 운명처럼 연결된 사람 꼭 찾으시길 주말 정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로 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푸른색 스톤 고르신 분들 나와 운명처럼 연결될 사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환경, 캐릭터 괜찮아. 어쨌든 파이팅이 좀 넘쳐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근데 좀 약간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약간 세. 상대방의 도발을 참지 못한 성격이다. 나에게 뭔가 심하게 나오면 나는 더 심하게 나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파이팅이 넘쳐 보여서 좀 좋네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는 적어도 알 거고 성질을 좀 죽여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지나친 자존심, 자만감, 그리고 근자감 이런 것들 좀 억제할 필요가 있고 외모적인 자존감, 그 자긍심,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리모델링이 잘 돼가지고 또 사람들하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내가 또 겨울 동안 또 남자분들은 또 헬창이라서 근육을 만들어 놨다. 좋아. 그 어설티브한 그런 무기들을 갖고 필드에 나가보자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의 그 무기가 분명히 먹힐 거고요. 승리할 확률이 높은, 승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 저는 환경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어떻게 꼬셔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멍석만 깔아주면 뭐든지 할 것 같긴 합니다. 한 번에 그 연애를 성공했던 기억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또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또 복사 붙여넣기로 성공할 겁니다. 내가 소개팅에서 남자를 만났다, 여자를 만났다, 또 소개팅하면 돼. 내가 핫플레스에서 옆자리 테이블에서 말을 걸어와서 어떻게 잘 됐었어. 또 가면 돼. 또 하면 돼요. 그렇게 연속성이 있거든. 여러분들의 그 인기도 꾸준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성공률도 높았고 사귀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자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좀 숫자가 적어도 꽤나 좀 괜찮은 사람 굳이 그게 뭐 잘생겼다 돈이 많다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적 측면까지도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장기 연애가 끝나신 분들 근데 좀 가슴 아프게 헤어지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런 방식으로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운명이 아니었나 보지. 좀 무책임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배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기로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안정적 연애도 가능할 정도의 멘탈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호구 연애를 할 가능성 아예 없다. 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였지. 막, 저는 자기 주관이 없어가지고 맨날 끌려다녀요. 이런 바이브가 전혀 아니거든. 승자의 위치에 설 것 같고 너무 상대방에게 프리메에서 안 빌리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을 좀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만 좀 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어느 정도 파이팅이 넘치거나 연애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똥물을 뒤집어 쓰진 않는 똥물리해가 되지 않는 요런 그런 태도도 좋다고 봐요. 호구 연애도 전혀 안 할 것 같고 자기 색깔에 일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맞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거 장기 연애로 갔을 때 혹은 아니면 결혼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곤조가 강하다는 건 특히 이제 내가 좀 나이가 좀 들었고 내 생활 패턴이 고정돼 있고 내 가치관이 상당히 유니크하고 이러면 이제 그건 장기 연애에서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이제 결혼 당장 할 거 아니면 맞는 사람 찾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랑.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 사람과 연 단위로 넘어가는 연애가 돼버리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걸로. 결혼하면 당연히 좀 서로 희생해야지 어떻게 결혼 또 다른 문제니까. 근데 이건 연애잖아. 그래서 운명처럼 연결될 사람 여러분을 어느 정도 여러분 성과를 좀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좀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인데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나 생활 패턴이나 직업상의 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 좀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든든한 울타리, 방어막, 수호자가 돼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곤조를 수호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리스펙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이 바뀔 것 같진 않으니까 하는 말이야. 하루아침에 그 뭐랄까 이 성깔머리가 바뀌겠냐고 이거. 어떤 사람 어떻게 만날 가능성이 높느냐. 상대방은 좀 수더분한 사람일 거라고 봐요. 말 잘 들어주고 애티튜드가 좀 포용적인 사람일 거라고. 다행이야. 운명이어야 돼. 이렇게 돼야 운명이지. 똑같이 자기 주장 강하고 막 한 번씩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랑 좀 비슷하면 싸움만 날 거야. 내가 좀 뭔 말을 하면 그래 좀 잘 들어는 줘. 그래도 행동에서 뭔가 그리고 좀 말이 안 통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전 연애에서 상대방 역시 고집이 셌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관계라는 게 무조건 상대성이 있거든요. 나만 나쁜 년일 리가 없잖아. 상대방도 염소처럼 고집이 센 놈이야. 막 들이받아 뿔로.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 이거를 가서 이제 족쳐야지. 너무 족쳐가지고 이제 헤어졌지만 또 만날 사람은 그 정도로 막 그 염소과는 아니야. 막 들이받고 막 그 암벽 올라가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말을 안 듣는 유형은 아니라는 거지. 이야기는 좀 통하고 약간 조금 우울해 보여서 오히려 문제일 수 있는데 블루 스타일이야. 블루 스타일. 실제 카드들도 페어레들이 파란색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블루스 얘기할 때 약간은 그 상념에 잠겨 있고 자기만의 우수가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센서티브하게 가면은 뭐 중이병으로 가는 거고 좋게만 가면은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 좋고 약간 물 같은 존재라는 거야. 우리 이제 그 사주 오행에서 이제 물은 뭐예요? 노자가 얘기했잖아요. 물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길을 따라 흐르며 도를 거스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야. 물 같은 사람 이런 거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어때요? 여러분은 불 같은 사람이니까 하긴 뭐 불과 불이 상극일 수도 있는데 불과 불끼리 해가지고 엔진실에서 막 그 뭐 폭발하듯이 뭐 그렇게 가는 것보단 또 막 이렇게 또 핵폭발이 일어나듯이 가는 것보단 어때요? 불은 불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물은 물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뭐예요? 태극마크처럼 태극기에 있는 태극마크처럼 서로 융화가 잘 되면 또 융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 만나야 해요. 융화라는 건 밸런스라는 건 조화라는 건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조화가 일어나는 것만 아니야. 그쵸? 성격이 너무 같은 사람, 가치관은 좀 비슷해야 되고 취미생활이나 기호는 비슷해야 돼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 좀 많이 마시는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아예 안 마시는 분은 아예 안 마시는 분 만나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격이란 게 똑같다고 해서 잘 될까? 이건 좀 회의적이야. 예. 한 사람이 좀 발산형이, 한 사람은 수렴형이고 이래야 돼. 약간 그 양극과 음극의 조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재미가 있겠냐고, 이 세상이. 연애도 똑같다. 남녀가 너무 똑같은 사람이야. 물론 그것도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뭐든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데서 연애의 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좀 많이 다른 수도분한 사람일 것이다. 싸움이 안 걸려, 애초에. 그러니까 싸움을 걸 정도로 열받게 하질 않아.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어찌 보면 좀 약간 져주고, 그리고 애초에 져주고 이기고를 따질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고,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한테. 예. 나를 좀 열받게 하지 마. 나를 좀 나쁜 년으로 만들지 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할 것 같아. 천천히 그 이전 연애 풍경을 보면 진짜 열받을 만하긴 했을 것 같아.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예. 뭔가 화가 나 있어, 항상. 내가 항상 나라고 맨날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겠니? 이번엔 안 냅니다. 이번엔 왜냐? True love come to me. 진정한 사랑이 나에게 온 것 같은 느낌. 이거 진짜 운명 같은 느낌 아닐까? 이 카드가 사실은 키워드 카드 중에서 가장 진정한 사랑에 가까운 카드긴 해요. 뒤져버리네. 아, 지금까지 그렇게 닳고 다른 놈들만 만난 거. 그 내가 이렇게 성격 파탄자처럼 화를 내면서까지 그들과 뭐 이렇게 뭔가를 했던 건 다 그냥 연애의 훈련이 아니었을까요?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한, 더 좋은 사람을 고르기 위한 나의 그 기준도 좀 마련하면서 그건 다 연습이었던 것 같아, 그 연애들은. 진정한 사랑은 이거였군요, 선생님. 상대방이 처음엔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약간 쭈뼛거려. 근데 뒤로 갈수록 어른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여러분에 대한 리스펙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이게 있어. 이 사람이 참아주고 수용해주고,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격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자체가 넓은 거야. 배려심도 좀 많은 거고, 관찰력이 좋아서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좋아. 시시한 사람이라서 그냥 원래 그냥 사회적 지위나 의를 자처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한따까리 하지만 여러분을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싸울 것 같은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났는데도 안 싸우는 커플이 있고, 둘 다 성격이 굉장히 좋기로 정평이 나는데 맨날 뒤지게 싸우는 커플이 있고, 이거 그것만 보고는 좀 알기가 어렵긴 해요. 예, 그 상대성을 딱 봤을 때 그냥 이거 잘 맞는 거야. 우리가 궁합이란 것이 논리적 분석을 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잘 맞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 사람 만날 것 같고요, 또. 예. 그래서 그 인물이 자기만의 그게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막 끌려다니는 느낌으로 본인한테 맞춰주는 건 아닐 거란 거예요. 자기 그게 있긴 한데, 자기 기준과 가치관이 당연히 딱 자리 잡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상기라서 그냥 감정적으로 맞춰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넓으니까, 내가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니까, 너를 다 포용할 수 있어. 굉장히 멋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약간 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성격을 어느 정도는 포용할 수 있는 노자의 그 무의자연. 굳이 이제 자연을 극하지 않는 이런 도가적 인물이지 않겠냐. 야, 그럼 넓은 사람이죠. 도를 아는 사람이 도를 아는 사람. 네, 진짜로. 꼭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돼가지고 또 오래오래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로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